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장마전선의 힘이 약해서 경상북도까지 많은 양의 비를 끌고 오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점차 북상하면서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경북 전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를 뿌리다가 밤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현재 벼락이 치는 곳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비구름대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밤이 되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당분간 계속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때가 많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어제부터 이틀간 시정 질의 활동에 나섰습니다. 첫날 시의원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제동을 건 신라 왕경 복원 사업 문제와 고교 평준화 도입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시의 신라왕경 복원 계획이 학계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복원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면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이번 보고된 계획안을 그대로 실행하면 경주 역사지구는 진정성을 잃어 세계유산 삭제 후보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한 뒤 오는 9월쯤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복원을 위해 보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정을 해서 복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는 고교 비평준화 때문에 외지 유출 인구 가운데 중고생이 61.7%나 차지하고 있고 유출 학생 수도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막고 수시 모집이 대세인 대학 입시에 발맞춰 경주도 고교 평준화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 평준화가 시행 중인 인근 울산과 포항, 대구, 부산 등지로 교육 이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호대 의원은 경주 지역 등록 외국인 수가 9,200여 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외국인 범죄도 지난해 430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야간 외출을 삼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범죄와 무질서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에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특별법 18조에 따라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최근 월성원전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고를 추가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개회관이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시 방편적인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며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이루어진 경주시의 황룡사터 불법 배수로브 공사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적심석 등 유구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기와집터로 추정되는 적심석 서너 개가 부서지고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70m 길이의 도로 유구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연꽃무늬 수막새와 토기 등 유물 19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고속도로가 지역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달 말 완전 개통에 앞서 두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전체 53.7km 구간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통된 구간을 뺀 남은 터널 구간 11.6km가 마저 뚫리게 됩니다. 두 도시 간 거리는 30분대, 도로 개통이 두 도시를 이웃으로 급속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포항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하모니 콘서트를 열고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포항, 경주, 울산 공무원들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울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항도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세계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를 제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포항과 울산 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도 상생 포럼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오는 손님을 최대한 친절하게 맞기로 했습니다. 죽도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다음에 과밀이라든지 물회 같은 것은 그쪽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상품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서 포항, 울산, 경주 시장들은 포항, 울산 고속도로 개통일인 오는 30일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 해오름 동맹을 맺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침체된 서민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경북 지역 신규 철도 노선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주요 철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문경 점촌,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문경 점촌선 73km와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 등 5개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중부선을 일반 철도로 운영할 경우 복선 전철화된 부산 울산 간, 복선 전철 공사 중인 울산 포항 간 노선과 맞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전철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울산 포항 간, 포항 삼척 간, 그리고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포항시 해도동에 모카 컨벤션을 운영하는 백년가약이 장례식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백년가약은 모카 컨벤션을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하려 했지만 포항시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 허가 시에는 공익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도심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와 고철 자재까지 방치돼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주택가 도로,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아 바람에 날린 페트병은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특히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심한 악취와 함께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도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거의 그래요. 요즘은 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는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해줘야지. 이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다른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흉물스런 컨테이너 박스가 녹이 쓴 채 방치돼 있고 포항시에 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대형 생활 폐기물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군데군데 좀 달아가지고 그 범죄만 그래.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이것도 범죄지.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과태료를 심하게 좀 매가 추적해가지고. 이처럼 도심 곳곳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고 불법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510건, 지난해는 55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장성 양덕동 지역이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이 적발되는 건수보다 불법 투기 건수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비양심과 무관심 속에 도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상반기에 10건이 넘는 계열사 매각과 합병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계획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 3월 포스코 LED를 매각했고 철강 제품 가공 계열사인 포스코 P&S는 포스코 AST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으며 중국 철강제 가공법인인 청도 포금강제도 현지 철강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하반기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면 국내 12개, 해외 22개 등 35개 계열사 감축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철강제는 187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었고 이 중 중국산이 전체 수입 철강제의 62.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 철근이 159%나 급증했고 중국산 중후판도 11.7% 증가했습니다. 어제 신공항 건설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국토부의 용역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발표된 뒤 대구시의 반응은 유감을 넘어선 실망, 분노, 충격이었습니다. 신공항 추진의 전제가 김해공항 확장 불가였기에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번 용역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5개 시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밝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문제를 따지겠다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신공항 추진에 힘을 쏟아온 단체와 시민들은 허탈감에 눈물을 쏟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영남권 신공항이 부산 지역의 극단적 행태와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방해 탓에 정부가 결국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제2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백지화시킨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구체적인 불복 움직임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논리에서 결정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경북 경남지사, 울산시장 등 밀양을 지지한 다른 시장과 도지사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다시 무산되면서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밀양이나 가덕도 둘 중 한 곳이 결정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결정에 놀람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경제인들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만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돼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견해라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구 경북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대구공항의 확장 방안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 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지방분권 단체 4곳은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퇴행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 때문인데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 돈을 빼앗아 열악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은 졸속 조치라며 지방재정 개편 중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초광역 협의체가 탄생했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북을 비롯해 충청 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와 전라도 등 7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협약을 통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실현을 협의회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합의문을 통해 7개 시도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전의 영남권, 호남권과는 달리 정책을 연결고리로 탄생한 협의체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남북축 시대로부터 동서축 시대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동서축의 관점, 이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 자리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은 세종시와 경북 신도청 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와 서해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등 14개 SOC 사업을 추진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신라, 유교, 백제문화권 소통 강화 등의 4대 상생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리 기능을 담당해서 산업망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 중부권 7개 시도가 여러 가지 첨단 업종 위주로다가 제대로 된 산업 벨트가 좀 형성돼야 되겠다는 말씀 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기념을 만든 경상북도는 협의회 참여로 국토 균형 발전의 구도 속에 도 발전 계획을 융합시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 또 동서의 SOC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허리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좀 갖게 됩니다. 협의회는 조만간 시도 기획실장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 기구를 가동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학여행에 소방관이 동행하는 119 안심 동행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북교육청과 소방본부는 2학기부터 안심 동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고 시범초등학교 7곳과 도내 특수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관 55명으로 119 수학여행 안전지원대 구성을 마쳤으며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관 2명을 배치해 안전한 수학여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무랄야를 추가 영입하며 중원을 보강했습니다. 올해 23살의 무랄야는 173cm, 68kg의 다부진 체격으로 몸싸움에 능하고 저돌적인 태클 능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포항은 공격수 룰리냐, 중원의 무랄야, 수비의 알리 선수를 보강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전술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장마 전선의 힘이 약해서 경상북도까지 많은 양의 비를 끌고 오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점차 북상하면서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경북 전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를 뿌리다가 밤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현재 벼락이 치는 곳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비구름대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밤이 되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당분간 계속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때가 많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